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6번째 스타네이션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카르 제국의 붕괴 이후 은하계의 정치와 외교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카르 제국이 무너진 뒤 아직도 불량 집단들이 은하계 곳곳에서 떠돌고 있죠. 그렇다면 시카르 제국과 연계되어 있던 다른 강력한 조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때때로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은 무역협정을 맺곤 했는데 이제는 나타루 은하 연합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연합은 여러 강력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지구 궤도에 있는 전투기지 XLR-6에 있는 고위사령관 소한 에르디온의 보고를 통해 알다론 출신의 잘 알려진 퇴행적 조직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알다론에서 온 퇴행적 조직들의 현황을 알아볼까요? Fasten your seatbelts and engage. 시카르 제국의 몰락 이후 은하 연합의 승리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시카르 제국의 붕괴 이후 은하 연합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죠. 시카르 제국의 분파였던 어둠의 조직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무역 협상을 제안해왔어요. 어둠의 조직은 강력한 독립 조직으로 상위 계급층이 무너진 후 이제 이 은하의 승리 세력들과 유리한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네그막, 네오포 정부에 접근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오포 정부는 먼저 어둠의 조직이 세계 은하 연방의 회원이 되어야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죠. 노모포는 그들의 엄격한 윤리 규범을 지키며 세계 은하 연방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세력과는 협정을 맺지 않았어요. 이 어둠의 조직은 세계 은하 연방에 접근해 연방의 회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려 하죠. 그들은 연방에 가입하는 대신 협정을 맺으려 했어요. 하지만 세계 은하 연방의 고등 평의회는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인데 어둠의 조직의 회원 가입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지를 결정하려는 거예요. 이건 민감한 외교적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엘더라 어둠의 조직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추가 외교관들이 엘더 바론 시스템으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성계의 다른 문화들이 이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어둠의 조직은 시카르 제국이 소유했던 은하계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시카르 제국이 무너진 후 이 지역들은 본래의 소유주들에게 돌아갔고 노예로 억압받던 문화들이 드라코 파충류의 폭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로 인해 어둠의 조직은 자원 약탈과 노예 무역으로 얻었던 막대한 사업 손실을 입게 됐어요. 분명히 은하 연합은 이 요청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나타루 은하 연합은 최근 노메오와 야나기 가입하면서 힘이 커졌고 시카르 제국의 패배로 더 강해졌죠. 어둠의 조직은 이제 은하 연합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전쟁은 항상 급격한 경제 변화를 가져오고 재조정과 균형 재편의 시기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영적 차원에서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고차원 자아는 여러분이 미디어나 최면 상태에서 대화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고차원 자아는 여러분 의식의 핵심 에너지예요. 여러분 영혼의 씨앗이자 근원 창조자에서 비롯된 순수한 본질이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봅니다. 중력과 시간밖에 존재하죠. 그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원래 템플릿이에요. 시간과 우주를 통해 아바타에서 아바타로 여행하는 자들이죠. 고차원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된 우월한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근원 창조자에 더 가까운 빠르고 순수한 에너지를 뜻해요. 끝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면서도 순간적인 깨달음이 진정한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를 고차원 자아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본질에 맞춰 조율하려면 낮은 에너지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여러분이 잠시 머무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 해요. 최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건 연결이 아니라 조율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존재와 대화하듯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껍질을 깨고 영원한 존재로 전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이 순수한 상태는 명상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어요.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시카르 제국의 붕괴 이후 은하계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봤어요. 권력 투쟁과 구조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세계 은하 연방은 이렇게 불공정과 불균형을 균형과 정의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 은하 연방의 큰 원칙은 고통을 평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강력한 어둠의 조직들이 개인적 이익과 이점을 추구하며 어떻게 활동을 제고하고 적응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모두 적응에 관한 거예요. 진화는 변화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 진화할 수 없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외부 변화를 수용하는 건 종종 때로는 대부분은 우리 내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둠의 조직은 절대 연방에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래서 고등평의회는 소한 사령관이 설명했듯 연방에 어떻게 정중히 거절할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고차원 자아에 대해서도요. 저는 고차원 자아에 대한 이야기에 완전히 공감해요. 고차원 자아는 미래의 다른 차원에 있는 여러분의 버전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말하고 지금 듣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고 공간 속에서 무한한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높이려면 항상 내면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더 높은 속도로 진동하니까요. 이건 더 높은 주파수, 자신의 더 높은 주파수, 바로 그게 진정한 나예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그건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최면이나 트랜스, 약물 같은 기술이 필요 없어요. 고차원 자아와 연결하는 건 곧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거예요. 명상이 그 방법이죠. 매일 조용히 앉아서 고민을 내려놓고 허브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물은 에너지나 의식의 흐름을 소용돌이처럼 끌어당기고 순환시키는 강력한 힘이자 통로가 되는 정말 좋은 매개체예요. 의식이 더 쉽게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유체예요. 자신과 맞추는 거죠. 더 정확히는 조율이에요. 물론 누구나 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크리스탈, 특히 보갈 크리스탈이 있거나 아니면 쿼츠가 있다면 심지어 작은 쿼츠 조각이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아름다운 송과체에 실리카 크리스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창조물은 갖고 있죠. 이건 여러분이 근원과 연결되도록 도와줘요. 자신의 힘을 깨우고 쿤달리니를 활성화하면 펌프 웨이브에 의해 크리스탈이 앞전 효과로 활성화되고 쿤달리니 활성화로부터 올라오는 두 개의 코일이 돌고 돌다가 쾅 하고 크리스탈을 때리며 앞전 효과 소용돌이를 만들어 여러분의 의식은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투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송과체 활성화예요. 에너지 펄스가 앞전 효과를 만들어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쿼츠 크리스탈을 활성화할 때와 같은 원리예요. 쿼츠 크리스탈의 소용돌이를 활성화하는 거랑 같아요. 크리스탈에 압력을 가하거나 의식 파동을 보내거나 전기 펄스를 보내면 크리스탈이 활성화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말 흥미롭죠. 다음 편에서 더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몸을 편안히 하고 문제를 잠시 옆으로 내려놓으세요. 문제를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명상 시간 동안은 그걸 잠시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걱정과 고민을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맑은 마음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몸을 편안히 하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죠? 그 주파수와 소리, 그리고 진동을 느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더 높은 주파수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이 높은 주파수로 진동해요. 이걸 고차원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아는 하나뿐이에요. 하나의 의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연습을 해보세요. 6월 6일 도쿄 긴제에서 뵐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정말 바로 다가왔죠. 거기 참석하신다면 만나서 정말 기쁠 거예요. 제 사랑하는 동료 JP도 참석할 거고 정말 멋질 거예요. 정말 멋지죠. 아, 그리고 이번 여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는 프랑스 발소유에서 열리는 멋진 심포지엄에 참석해요. 작년과 같은 장소예요. UFO학, 진지한 주제, 과학적 사실, 증거들로 가득한 행사예요. 거기 오는 모든 연사들에게 놀라실 거예요. 네, JP와 토니 로드리게스도 참석할 거예요.
놀랍게도 유명한 UFO 학자들도요. 정말 멋질 거예요. 그러니 티켓을 예약하세요. 티켓이 금방 매진돼요. 프랑스 행사는 몇 자리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쿄나 프랑스에 못 오시는 분들은 9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저와 함께 하세요. 티켓 예약 링크는 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마지막은 11월 두바이에서 할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거기서 만나요. 이제 여러분을 부디스트 성단으로 초대할게요. 코레나 항성계에 있는 인간 공동체 본트를 만나러 가요. Fasten your seatbelts and engage. Analyzing data. 코레나 항상계의 5번째 행성에는 독특한 역사를 가진 달 공동체가 있어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역사를 지닌 생존자들이 그들의 고향인 오만 헤라를 떠났어요. 시카르 제국이 그들의 항성계 K61을 라이온 전쟁 중에 침략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두오리온 구역의 다른 항성계로 피난 갔지만 내부가 나타나 그 지역을 불태우자 달 그룹은 다시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했어요. 그렇게 베가 시스템에 도착했죠. 베가 시스템은 인구가 많아 방랑자들은 다시 별들을 거쳐 코라 항성계의 반티온에 도착해서 영구적으로 정착했어요. 수많은 모험과 시련을 겪으며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반탈리족은 다양한 지역 인구와 혼혈이 됐어요. 오늘날까지 그들은 독특한 인간 종족으로 밀랍 같은 회색 피부, 크고 가느다란 눈, 날씬한 체형 등 다양한 유전적 배경이 조화롭게 섞여 우아한 태도를 물려받았죠. 다양한 유전적 배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세계 은하 연방의 회원으로 잡고 평화로운 문명을 대표하며 충돌을 피해요. 사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조용히 지내길 선호하죠. 그들은 모든 걸 여러 번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회복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반탈리족은 친절하고 친근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되살리는 능력이 정말 감동적인 부족이에요. Star Nation News was brought to you by Elena Danan. Don't miss the latest news every Monday on Elena Danan's channel.
스타네이션 뉴스는 엘레나 다난이 전해드렸어요. Video directed by Steph Zak. 매주 월요일 엘레나 다난의 채널에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